전문가들이 이번 총선 개발 공약 6,239개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철도 전철 노선 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지하화라든지 역사 신설까지 포함하면 거의 67%가 대부분 철도, 전철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었고, 도로 건설이 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도시개발, 또 기업 유치, 특구 지정, 문화체육시설 건설 등의 그런 유형의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공약 재원 조달 계획도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과 공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총 개발 공약수 2,239개 중에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은 357개로 16%에 불과했습니다. 개발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 수로 했을 때도 537명 중에 재원 조달을 밝힌 후보자는 153명, 그래서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공약이 이렇게 남발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답변을 준 그런 후보자들도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그냥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재원 마련 방안도 국가와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공약을 제시할 경우에는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 재원, 당연히 공약에 포함되는 것도 맞고,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결정되는 데 과정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통과되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에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결과를 정치권이 뒤집어가지고 추진되는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후보들이 현주직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자꾸 개발 공약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끊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상설화된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설화된 전문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세울 때 단순히 그냥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4년 임기 내에 몇십 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액수가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몇십 조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년이라는 임기엔 뭔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의 28%밖에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겠지만 실현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의 여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비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서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의 단초를 조금이라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